영어로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 분들에게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채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 분들이 한국어로 컨텐츠를 접해서 어떤 팁들이 있는지를 빠르게 이해하고 적용을 시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채널을 새롭게 개설을 하게 됐고, 특히 성인이 됐는데 유학을 한 적이 없고 또는 유학을 할 수 없고 유학을 했음에도 아니면 한국에 있는데 성인이 됐는데 어떻게 회화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뭔가 좌절감, 답답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먼저 소개를 짧게 하자면 현재 영어 회화를 도와주는 튜터로 일을 하고 있고 한국어 회화를 위해서도 튜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업계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느끼는 영어 회화의 팁,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던 영어 회화를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여기서 제가 영어 공부라고 하는 거는 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문법, 일반적인 교육 시장에서 이런 거랑은 회화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영어 회화를 한국에서 연습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대 없이 원어민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제 의사를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어요. 왜냐면 가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 채널에서 같은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팁들과 정보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통 미드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영어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이제 회화를 혼자서 집에서 제 방에서 연습을 했을 때,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전을 하고 있고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왜냐면 이 여정이 길 거니까. 회화라는 이 목표, 이런 어떤 꿈, 이런 회화라는 거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내가 성인이 됐으니 뭔가 어렸을 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시작하는 아이들보다는 뭔가의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큰 꿈, 그리고 빨리 일어나겠지, 뭐 이런 거를 좀 기대는 하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 보거나 들을 때 조금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듣고 보고 한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도움이 돼요. 저도 계속 영어에 노출이 되고 어떤 컨텐츠를 틀어놓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에 찬성을 하고 실제로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게 돼서 회화로까지 쓰고 싶을 경우라면 어떤 컨텐츠를 고르느냐가 좀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냐면, 영상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관심이 있는 게 커리어를 위해서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든 나의 열정을 위해서든 아무튼 뭐가 됐건 진짜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를 보시고, CNN, 뭐 뉴스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테톡, 이런 것들도 보셔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렇게 계속 재밌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의미를, 단어나 뭐 표현들을 알아내고 싶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데, 그런 테톡이나 뉴스를 보면 주제가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는 그 영상들에서 쓰이는 단어나 표현들도 다르니까 제가 계속 뜻을 찾아내야 되는 단어들도 바뀌고, 이게 좀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재밌게 공부를 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재밌게 이 여정을 만들어내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된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들을, 그리고 어떤 문장들을 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듣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매번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찾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일단 계속 그러한 주제, 비슷한 주제
단어에 대한 영상이나 컨텐츠를 보면은 뉘앙스로 어느 순간 느끼게 돼요. 이게 단어 뜻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뉘앙스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뉘앙스의 뜻이 진짜로 맞나 하고 찾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찾게 되죠. 모든 표현들을 찾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주요적으로 알고 싶다 이러한 표현들이 톡톡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 찾아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나? 비슷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트에 메모를 하냐? 메모를 할 때도 있고 메모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꼭 메모를 해야 한다라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메모를 할 수 있는 순간이면 하고 메모를 할 수 없는 순간이면 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컨텐츠를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당장의 다음 컨텐츠에 나오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 다른 컨텐츠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 영상에서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나 단어, 또 똑같은 단어 표현들이 또 쓰여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거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좀 답답해하는 게 학원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단어는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단어는 머리에 많은데 이게 안 나와서 되게 답답하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표현들에 대해서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쓰든 안 쓰든. 이 표현을 새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이 표현을 말을 했을 때 뭐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이 와요. 왜냐면 계속 이거를 너무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다음에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영어로 하고 있는 채널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도 같이 남겨놓도록 할게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은데 한 영상에 담기가 정말 부족하네요. 앞으로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랑 정보나 팁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용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적용을 한번 시켜 나가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전보다 편하게 회화를 하는 내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